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입이 법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법치다, 사이비 법치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두 개를 뒤바꿔서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깨어나 보니 선진국 이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사실 모든 지표가 선진국 수준의 OECD에서 상위 수준에 있었는데 지금 깨어나 보니 후진국, 깨어나 보니 일제시대 뭐 이런 상태로 지금 느낌을 받고 깨어보니 윤석열 정부는 일제시대의 느낌이다. 조국 전 장관 어제 또 이런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용산 전체주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시기에 특정 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갑자기 카르텔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근데 카르텔이란 말이 사라지고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을 얘기를 합니다. 매우 생경한 단어를 누군가는 알려주고 있다. 자신의 또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런 식으로 행동 패턴이 짜져 있는 분이 아닌가. 이제 워낙 지식이 짧고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하나 주워 들으면 막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공산 전체주의를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잘못 들어서 용산 전체주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좋았어. 용산에서 갑자기 용산이 전체주의에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 지금 두 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북콘서트에서 작심한 듯 조 전 장관이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좀 풍부하게,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 목소리를 들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뭔가 듣기에 따라서는 묘한 발언을 합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습니다. 3년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더라도 3년 반이고 다음 총선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제적 제왕 같거든요. 삼권 위에 있는 제왕 같은 모습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좀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계현 변호사님, 조 전 장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평가를 주고 싶으세요? 어쨌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재판받는 피고인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또 최근에 DK 눈물이라는 법률 관련 에세이 서적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런 입장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이게 저는 저 발언은요. 총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 말은 이것도 저는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있잖아요. 총선 이기면 이걸 이게 한 거고요. 제가 이게 조국 절친 후배한테 듣기로요. 조국 장관에게 총선보다는 대선의 직행 이게 관심이 있다. 이런 총선 출마 건너뛰고 바로 대선으로 직행? 총선에게 재판 때문에 해주기 어렵고 대선 간다. 이걸 제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국 장관 하고 싶은 거는 조국 장관한테는 이게 저울, DK의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정의의 칼. DK의 칼, DK의 분노가 필요하다. 좀 더 음악이 쳐버려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요. 민생을 부탁해.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모시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